41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자, 이 부분 국민학교의 교과는 또 국민학교에서는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일제하 민족 말살기 총동원 체제 시기인 1941년에 제정이 된 이제 천황 칙령 중 바로 한국 신민의 학교의 줄임말인 바로 이 국민학교에 관한 그러한 칙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이제 소학교, 심상 소학교라는 이제 명칭을 썼는데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이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총동원 체제에서는 이제 한국 신민의 학교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국민학교로 이제 계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41년 이후의 모습, 그러니까 일제하 이제 총동원 체제, 그러한 철저한 인적, 물적 수탈 이런 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죠. 여자 정신 근로령에 의해 여자들도 노동 일선에 끌려가고 그것이 바로 194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뭐란 일제의 그 인적 물적 수탈 가운데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징용이라든지 징병, 뭐 지원병, 뭐 학도병, 학도지원병,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조심할 것이 이제 1941년이니까 보통 이제 1938년 총동원령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뭐 그 사이에 조금 41년 사이에 앞에 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여자 정신 근로령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이제 정신 근로령이라든지 뭐 여기서 이것과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뭐 위안부로 이제 끌려가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시기인지 또 살펴보죠. 원산 총파업 1929년이죠. 일제와 최대의 노동쟁이이죠. 헌병 경찰에 태형을 당하는 상인. 자, 이건 1910년대이고 구체로 하면 이제 조선 태형령,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 조선 태형령이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존재하였습니다. 신간의 창립대에 참여하는 청년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의 창립은 1927년에 있었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있었죠. 일제와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었죠. 자, 다음 4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바로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등등등이 실학의 고전을 이제 정리하면서 일으키는 바로 조선학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실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뭐죠? 정약용이 되죠. 그래서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이제 맞이하여서 앞두고서 이제 1934년에 바로 조선학 운동을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중심에서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정인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명학을 연구를 했고요. 어를 강조했고 안재용은 이제 그 신민족주의론이라는 그러한 독특한 이론을 내세웠고요. 뭐 문일평도 일종의 어떤 신민족주의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은 이제 역사의 대중화를 이제 강조를 했고 이제 조선 심 마음을 또 강조했죠. 한글 등으로 이제 대표되는 자, 이런 것 등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이 조선화 운동에서 실학의 고전을 정리하는데 실학하면 이제 떠오른 사람이 이제 정약용이고 정약용의 그러한 방대한 저서가 바로 약 500여 권이 있는 것이 바로 여유당 전서죠. 예, 그래서 1934년에 바로 이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신경향파 문학 이것은 1920년대 들어서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실 참여적인 그런 문학이 되죠.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1925년에는 카프 동맹이 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여 조선사가 편찬이 됐다. 일제가 자, 이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이제 바로 식민지 사관을 이제 강화시키게 되죠. 일제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래서 이 조선사 편찬이 시작이 된 것이 1925년이고요. 그 다음에 모금 활동을 통한 밀립대학 운동의 설립을 목표로 했다. 자, 이건 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죠. 1922년 이제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대학을 한번 세워보자. 밀립대학을. 그래서 밀립대학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는 것이 이제 결성이 돼서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선 학교와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서 민족 교육을 실시했다. 자, 이것은 신민의 애국 계몽 단체인 신민의 소속 회원인 중에서 이제 이승훈 선생이 정주에서 1907년 오선 학교를,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8년 평양에서 대성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교육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자, 다음 4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뭐 한자 보면 양서봉으로 되어 있는데, 자, 흉상입니다. 자, 이분은 자, 어떠한 활동으로 유명하냐면, 자, 1930년대 초에 이르면은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 만주국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이 만주 지역에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한중 연합작전 형태로 항일 무장 투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대가 중요한데, 북만주 쪽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이제 활약을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그런 부대이죠. 그래서 중국 호로군 또는 뭐 길림 자위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토일군이라고도 하고 연합을 했고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이런 데서 활약을 했고요. 남만주 또는 뭐 서간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온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이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용민주자위군이라고 하는데 같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흥경성, 영릉과 흥경성 이런 전투에서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남만주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이제 1943년에 참전했던 것은 바로 임정산하의 부대인 바로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간도 참변. 자, 1920년 자, 10월 청산리 대첩 그때쯤서부터 약 3개월 동안 일제가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하죠. 이 간도 주민들이 이제 독립군들을 이제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모든 제독립군들이 소련의 그런 지원 약속을 믿고 서희를 총조리해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이듬해 이제 소련령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 우리의 그 독립군단의 그 지휘권을 놓고서 이제 우리 조선인 내에서 이제 그 내분이 있었고요. 또 일제 압박에 의한 또 소련의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이 대한 독립군단을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강제로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희생당했습니다. 차가운 흑하에서 해일온강에서. 자, 이게 대한독립군단이 바로 1920년 12월에 결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김원봉이 중국 우한에서 결성한 바로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자, 청산리 대첩에서 홍범도 부대가 바로 이제 대한독립군이고요. 또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가 있죠. 예. 자, 근데 이 청산리 전투에는 뭐 북로군 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무의 대한국민의군이라든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뭐 그다음에 뭐 의민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대들이 연합하여서 싸운 그러한 성과물입니다. 자, 아무튼 양세봉의 조선혁명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뭐 이분도 유명한 반유신투쟁에 앞섰던 바로 장준하 선생이죠. 제야 지도자였던. 자, 이분의 이제 활동으로 유명한 것인데 보통 이제 장준하 선생 그러면 이제 박정희와 대결했던 그런 야당의 제야 세력이 이제 거목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주 회복을 위한 청원 100만인 서병 운동, 그래서 반유신 투쟁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자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학병으로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른바 그 정진군이 있죠. 정진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활력을 해볼까 했었는데 일제 좀 때일은 패전으로 이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예. 이때 이제 같이 활약하던 사람이 이제 김준엽 고대 총장 뭐 이런 분도 좀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즉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기초한 사람은 바로 조소왕 선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소왕 선생이 이제 한국 독립당의 강령으로 이것을 명기를 했죠. 다음 민중이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 이른바 의열단 선언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을 집필한 사람은 약산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는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자, 이것은 중도 좌파적인 인물인 여운형 선생이 되겠고요. 자, 이 조선 건국 동맹은 나중에 해방 직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뭐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자, 이거 역시 죄송합니다. 3번이 김원봉이 아니라 제가 이것은 이제 의열단이 되고 이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서 조선혁명 선언을 1923년에 집필한 분은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일제 요인 암살과 식민지 착취기간 파괴 등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한 것이 바로 김원봉이 되겠는데요. 약산 김원봉 선생. 자, 이 김원봉 선생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항일 조직을 많이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의열단에서 시작을 해서 이분이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세운 국공합작에 의해서 생긴 이제 황포 군관 학교에 입교를 한 다음에 그와 유사한 학교를 이제 바로 학교인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1932년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황포 군관학교는 1925년에 입교를 하고요. 자, 그 여세를 모아서 당과 군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 민족혁명당을 1935년 7월에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조선 의용들을 바로 이제 중국 관내에서 생긴 그런 한인 무장무대에서 조선 의용들을 1938년에 이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김원봉이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장준하 선생에 대한 설명을 받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 간의 그러한 어떤 뭐 그 유무상의 원조와 관련된 그러한 각서가 되겠죠. 바로 김종필 오히라 각서가 되겠는데요. 이게 그 박정희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이제 군정 기간에 사실상 이제 박정희 정부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이라가 이제 각서를 체결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제 1965년에 체결이 됩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 김종필 오이라 각서에서 나온 것이 바로 유 무상의 일본의 어떤 이제 경제 원조가 되는데요. 무상으로 이렇게 돈도 주는 것이 있지만 또 이제 유상적 차관도 있고요. 이른바 독립 축하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무상 이런 것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게 충분한 어떤 진정한 뭐 사과라든지 이제 배상 등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데모가 굉장히 시위가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6.3 사태라는 것인데 1964년에 있었는데 굉장히 격렬해서 당시 이제 대학생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까지도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대규모 시위가 있어서 서울 지역에 이제 그 계엄령이 선포되기까지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김종필 오이라 각서가 체결된 시기가 1962년이니까 그 이후 시기로 요 6.3 시위가 또 관련이 있고 시기적으로 2년 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시기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 산하에서 구성이 된 시기는 1949년 1월입니다. 자, 그렇지만 충분한 이제 처벌을 못하고 시효가 단축이 돼서 동년 8월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요. 자, 평화통일로를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이제 구속이 된 시기는 바로 이른바 이제 그 진보당 사건 또는 조봉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승만 정권기에 그러한 탄압이라고 볼 수 있죠. 1958년에 있었는데 그 원인은 1956년 대선 때 조봉암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승만 자유대 정권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진보당을 이제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 당수인 조봉암을 구속뿐만 아니라 이듬해 전격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엔 한국 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에서 시멘트 공장이 건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럼 6.25 전쟁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재건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은 잘 모르더라도 전후 이제 재건 사람이 보통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에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런 것이 보통 이승만 정권 때 있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굳이 뭐 정확한 연도를 모르시더라도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하여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일제가 남긴 이제 자산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이제 토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자산, 뭐 시설, 회사 이런 것 등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이제 유무상으로 이제 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통해서 일본이 남긴 시설, 공장 이런 것 등은 연고자들에게 이제 배분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1949년에 이제 있었으니까 해당이 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뭐 잘 모르더라도 대통령이 긴급 조치하면은 이거 이제 유신 체제가 되겠죠. 자, 유신 체제니까 이제 긴급 조치가 되니까 유신헌법과 관련돼서인가 뭐 잘 모르더라도 뭐 박정희 유신 체제가 이 기간에 존속을 했으니까 뭐 이 시기를 찾으면 되겠죠.
뭐 잘 모르더라도 좀 더 줄이자면은 박정희 정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물어보는데 선지를 보니까 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시기는 2007년 고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그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YH 무역공 여공들이 폐업에 항의하여서 이제 농성한 것은 자, 박정희 정부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한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약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 특히 사업주 위주의 그러한 정책은 결국 이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죠. 그래서 이 YH 무역 노동자들의 이러한 농성 사건은 결국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 1979년 이게 있었는데, 자, 이 노동자들이 당시 야당인 이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는데 당시 신민당 당수 김영삼을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연고지인 부산 마산에서 격렬한 반유신 시위가 있게 되는데 이른바 부마항쟁이죠. 이것을 놓고서 정부 내 강옹 세력들이 이제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주익이 피살이 되면서 유신 정부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부는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건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요. 남북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이 건설이 됐다. 자, 이것을 합의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때 합의되고요.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어서 입주한 것은 2004년. 이것도 역시 이제 노무현 정부라는 거. 그러니까 김대중에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이르는 그런 시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심의위원회가 실시된 것은 자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가에서 라의 헌법을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헌은 총 9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가를 보면 임기는 4년 원하는데 대통령의 거리는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대통령의 개선 재임은 3기에 한다. 이른바 삼선 개헌이죠.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야당과 여당 내의 일부 반대자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제 강행해서 얻어낸 것이죠. 자, 그다음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간선제 임기는 6년이다. 자, 이게 이른바 대통령 간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유신헌법이 되겠죠. 1972년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통령은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여전히 간선제이지만 자, 임기가 좀 특이하죠. 임기는 7년이고 중임할 수가 없다. 근데 유신헌법에서는 연임 제한 조치가 없어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50헌법 전두환 정부의 헌법인 바로 8차 개헌이 되겠고요. 이건 6차, 7차. 자, 1980년에 개헌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뭐 하나밖에 없는 건 현재 뭐 개헌밖에 안 되겠죠. 9차 개헌이고 자, 이게 이른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죠.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임기는 5년이고 단임이 되는 것이죠. 순서는 뭐 그냥 가나다라 주르륵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항만이 보이고 메가더 장군 인천하고 관련이 있겠죠. 인천 상륙 작전. 짜장면 발명한 자, 이제 여기 보면 차이나타운 있죠. 인천에 가보면은 뭐 제물포도 나오고 예, 등등. 자,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천은 개항에서 세 번째로 개항된 도시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부산이 강화도 조약 직후 개항이 되고, 그다음에 원산, 그다음에 인천이 이제 1883년에 이제 개항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제물포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이 됐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인천에는 이제 1888년에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제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바로 그것을 이른바 이제 거류지, 이걸 이제 조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거 설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쪽은, 인천은 이제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오기 아주 쉬운 곳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바로 짜장면 박물관이 나오듯이 공화춘, 바로 차이나타운이 건설 정도로 청상인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개항 이후 이제 바로 거류지, 외국 상인들이 거주진 조계가 설정이 된 거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죠. 제1차 미스 공동위원회는 바로 서울에 있는 덕수궁 석조존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외관이 설치된 것은 이건 부산이 되겠죠. 자, 부산 보면은 이제 초량진이 이제 대표적인 곳이고요. 자, 그다음에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것도 역시 서울역에서 폭탄을 투척을 했고요. 1920년 대한 노인단 소송이죠. 그다음에 영국군이 러시아 견제를 빌미로 불법 점령하였다. 이것은 전남 남해안에 있는 이제 바로 검은도가 되겠죠. 1885년부터 3년간 불법 정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49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자,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령을 사임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다. 자,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거 바로 4.19 시민혁명이 되겠죠. 이승만 자유도한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시민들의 항쟁의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결과물은 무엇이냐? 바로 3차 개헌이 있게 되는데, 이른바 제2공화국 헌법, 장면 내각 헌법이 되는데, 내각 책임제 또는 이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고요. 대통령제에서 그 다음에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존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장면 내각이 이제 윤보선 대통령의 장면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여기서 호헌이라는 건 대통령 간선제인데, 이거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6월 민주항쟁이 되겠고요. 그 결과물은 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겠죠. 자, 정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5.17,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박정희 유신 장기 체제에 이제 저항한 거, 이거는 반유신 투쟁이 되겠죠. 1979년이 아니라 1976년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50번 마지막 문제는, 한등급 마지막 문제는 반드시 통일의 노력과 관련된 문제이죠. 자,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자, 보통 이제 세 가지가 꼭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선언, 이게 1972년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 이 모토 하에서 합의를 했고, 남북 조절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죠. 한라인과 함께. 자, 나는 남북 학생 요구 지표인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자,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그런 반공 노선이 이제 의해서 통일의 논의는 전혀 불가능했었는데,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데모도 많아지고 별의별 다양한 급진적 통일 운동이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가서 남북한 학생이 통일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게 바로 장면 정부 때 있었는데, 1961년 5.16 군사정변 바로 직전에 이러한 것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거였죠. 자, 그 다음에 14 남북 공동선언 채택, 이거는 고 노무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노무현 대통령도 보이고,
김정일도 보이고. 자, 그다음에 정주영의 북한 방문, 소떼를 이끌고 500마리를 이끌고 1998년 북한을 방문하면서 물꼬를 트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도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이제 자유스러운 이제 방문과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금강산 관광 이어지고 6.15 공동선언으로 2년 뒤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나가라다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제4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